There's no one like you, my little girl. Your eyes so blue under those brown curls.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Soon you're on your way. Promise me that you know the world is yours. Strike them with your glow. 평택에서 자동차로 3시간 30분을 달려왔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울진 금강 소나무 숲길 안내 센터입니다. 울진 금강 소나무 숲길은 여러 코스가 있는데 오늘 저는 가족 탐방로를 걸으려고 하고요. 여기 주소는 대강천길 82-1입니다. 안내센터를 정면에 두고 저는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내센터 바로 옆에 나무다리가 있는데요. 나무다리를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비가 왔나 봐요. 지금 계곡에 물이 상당히 많이 불어 있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내려서 그런지 숲의 공기가 너무 상쾌하고 좋네요. 앞쪽에 금강 소나무하고 낙엽선 보이시죠? 네. 입구부터 하늘 높이 치솟은 나무들이 저희를 반겨주는데요. 저는 이번이 처음인데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너무 좋은 느낌이 들어서 열심히 걸어봐야 되겠어요. 앞쪽에 쉼터가 보이고 있습니다. 쉼터에서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쉼터 데크에 금강소나무가 지금 한 그루 서 있는데, 와, 곧바르게 하늘을 향해 치솟은 모습이 너무나도 환상적입니다. 쉼터 아래쪽에는 금강송 군락지 안내소, 맞은편에는 화장실, 쉼터 위쪽에는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 바로 앞에는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 안내도가 있습니다. 안내도를 보면서 제가 오늘 걸을 가족 탐방길 코스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강소나무 생태관리센터에서 시작을 해서 500년 소나무, 못난이 소나무, 민송을 보고 전망대를 거쳐 생태관리센터로 되돌아오는 5.3km 코스입니다. 울진 소나무 숲길은 숲 나들이 2에서 사전에 예약을 하셔야지만 탐방이 가능합니다. 우와, 저 나무 정말 멋있는데요? 바로 앞에 우뚝 솟은 이 멋진 소나무는 500년 소나무입니다. 할아버지 소나무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실제 수령은 530년에서 540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강송 군락지 내에서 최고령 소나무로 여겨지고 있고요. 오랜 세월의 무게 때문인지 몸은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몸은 기울어져 있어도 금강송 특유의 강인함과 흔들림 없는 기품을 그 외형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500년 소나무를 뒤로하고 못난이 소나무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내리네요. 걸을 수 있겠어요? 이 정도 비야 걸을만 하죠. 여기 금강소나무만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이 탐방로 주위에는 단풍나무들이 제법 있습니다. 여기 가을에 단풍 들면 정말 예쁘겠죠? 네, 조금 저희가 빨리 오긴 했는데 단풍 드는 절정에 오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 여기 좀 봐주세요. 여기 빨간 열매가 엄청 많이 달렸는데요? 혹시 이 열매 뭔지 아세요? 가을에는 붉은 열매, 여름에는 흰색 꽃이 피는 산딸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산딸나무에서 50m 정도 걸었습니다. 진행 방향 오른쪽에 시선을 끄는 소나무가 있는데요. 이 소나무의 이름은 못난이 소나무입니다. 왜 못난이 소나무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소나무 중간 부분을 보면 가지가 둘로 나뉘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구불구불 하거든요. 아마도 이 생김새 때문에 못난이 소나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이름하고 다르게 정말 멋진 소나무죠. 네, 500년 금강송도 멋있었는데 이 못난이 소나무도 진짜 멋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가족 탐방로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미인성을 만나러 가시죠. 여기 걷는데 힘들지는 않으세요? 네, 힘들진 않네요. 탐방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경사도가 완만해서 걷기에 별로 무리가 없는 듯합니다. 아, 근데 작가님, 미인송 아직 멀었나요? 거의 다 왔습니다. 바로 앞에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미인성이 보이는데요. 오늘 날씨가 흐려서 이 아름다운 자태를 제대로 감상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미인성을 보면 땅에서 가지가 시작되는 지점의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로 인해서 줄기가 더욱 길고 시원하게 보입니다. 금강소나무는 조선시대 궁궐의 기둥이나 왕실의 간제로 사용된 귀한 목재라고 하는데요. 미인성을 보고 있으면 왜 금강소나무가 귀한 목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간방대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슬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개는 마치 미지의 세계로 통하는 장막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금강소나무 군락지에 도착했습니다. 하늘 높이 솟은 금강소나무가 여러 그루 심겨져 있고요. 금강소나무 밑에는 단풍이 예쁘게 물들고 있습니다. 이 소나무가 금강송으로 불리우는 이유는 금강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금강송 외에도 속이 누런 황금색이라 하여 황장목, 겉이 붉은색이라 하여 적송, 재질이 강하다 하여 강송, 봉화군의 충녕역에서 전국으로 운송되었다 하여 춘향목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금강송 군락지 내에 간망대가 있습니다. 가족 탐방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이곳은 사방으로 펼쳐진 금강소나무 군락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금강소나무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맑은 날도 좋은데 오늘처럼 비가 오거나 안개 낀 날에는 마치 신선들이 사는 신비로운 성계에 들어선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간망대에서 강인하고 웅장한 금강소나무를 감상했습니다. 이제 처음 출발지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아, 여기는 진짜 금강송도 금강송이지만 단풍나무가 길에 엄청 많이 있어서 진짜 단풍 붉게 물들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우와, 물 엄청 깨끗해. 김은숙 작가님, 네? 금강소나무 숲길 처음이라고 하셨죠? 네. 오늘 직접 걸어보니 어떠셨어요? 비가 와서 조금 미끄럽긴 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금강송 그 소나무도 많이 볼 수가 있었고, 또 특히 여기 단풍나무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좀 일찍 오긴 했는데 단풍이 붉게 물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시간이 되면 그 가을 단풍차례 한 번 더 오고 싶네요. 점심을 신청하면 여기에서 점심을 먹게 됩니다. 아, 그래서 저 쉼터를 저렇게 크게 만들어 놨구나. 네. 트레킹을 시작할 때는 제가 마음이 분주해서 그런지 주변을 살피지 못했나 봐요. 내려와서 보니 금강소나무 숲길 안내센터와 주차장 사이에 있는 작은 공원에 나뭇잎들이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가족 탐방로를 걸으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10월 중순에서 10월 말에 오시면 정말 예쁜 붉은 단풍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울진까지 왔으니 울진 여행지를 몇 곳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색적인 피암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특이하죠. 하나의 관광지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피암 터널인데요.
저는 지금 성육을 매표소로 가고 있습니다. 성육굴은 천연기념물 제155호로 지정된 거대한 석회암 동굴이고요. 약 2억 5천만 년 전 고생대 석회암층에 형성된 동굴이라고 합니다. 총 길이는 약 870m인데요. 이 중 현재 약 270m 구간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동굴 내부는 9개의 넓은 광장과 3개의 깊은 동굴 호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드름처럼 매달린 종류석, 땅에서 솟아오른 석순, 그리고 이 둘이 만나 거대한 기둥을 이룬 석주 등 다양하고 화려한 석회동굴 생성물이 가득한데요. 제가 방문한 여러 동굴 중 가장 화려한 생성물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성육굴에서 17.6km, 자동차로 20분을 이동했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국립해양과학관입니다. 과학관 전시실을 둘러보기 전에 바닷속 전망대부터 방문하겠습니다. 과학관 본관에서 바닷속 전망대까지는 393m의 해상 통로를 걸어야 하는데요. 이 해상 통로는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행히 비는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바닷속 전망대는 파도가 심하면 출입이 통제되거든요. 그래서 출입이 통제되기 전에 빨리 바닷속 전망대부터 가고 있습니다. 바닷속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걸어서 수심 7m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수심 7m에 도착했습니다. 전망대에서는 청각이 좌우로 흔들리는 모습, 2024년에 문어가 다녀간 흔적, 그리고 고기들이 자유롭게 바닷속을 헤엄치는 모습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해양과학관 상설전시실 2존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상설전시실 3존에 있는 하나로 흐르는 바다입니다. 이 시설물은 해류의 순환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8존 생명의 요람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전시실에서는 바다 깊은 곳의 생태계와 그곳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존 인류의 미래를 준비하는 바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기후변화가 심한데요. 이곳에서는 기후변화가 극지의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립해양과학관에서 3.2km, 자동차로 9분을 이동했고요. 제가 도착한 곳은 죽변 해안 스카이 레일입니다. 저는 사전에 예약을 했고요. 오후 5시로 예약을 했습니다. 죽변 해안 스카이 레일이 출발했습니다. 오늘 날씨는 흐리고 파도는 심합니다. 덕분에 동해의 멋진 파도 풍경을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날씨가 흐린 날만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해안 스카이 레일은 죽변 승하차장에서 출발을 해서 봉수항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왕복 총 2.8km 코스입니다. 시속 5km로 이동을 하고요. 왕복 걸리는 시간은 약 40분 정도입니다. 중간 지점인 봉수항 정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모노레일이 어떻게 회전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맑은 날 이 모노레일을 타시면 푸른 하늘, 맑고 투명한 바다, 그리고 절벽의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수려한 해안 절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가 내리고 흐린 날에도 드라마틱한 바다 풍경을 볼 수 있으니까요. 흐린 날에도 이 모노레일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극적인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모노레일을 다 타고 주차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저는 울진 바다 저녁 노을 풍경을 보고 싶어서 모노레일 마지막 운행 시간인 5시 때를 예약을 해서 모노레일을 탔습니다.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저녁 노을 풍경이 상당히 멋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혹시라도 노을 풍경을 즐기고 싶다면 저처럼 5시나 그 앞전인 4시 30분 시간대를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하루 울진에서 금강 소나무 숲을 시작으로 숲과 바다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더 뜻깊은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여행과 산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울진으로 여행 많이 오십시오. 안녕히 계세요.